I want to say to my babies that your mama loves you so much and your daddy, these whole families love you so much. And you guys have got to be strong. Do not give up on these two little boys. 수잔과 데이비드는 지역 방송에 출연해서 실종된 두 아들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잔 말에 따르면 1994년 10월 25일 그녀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3살 마이클과 14개월 알렉스를 뒷좌석에 태우고 슈퍼마켓에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불 신호가 걸려서 차가 정지해 있을 때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난 한 흑인 남성이 조수석 차 문을 벌컥 열고 탔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 총을 겨누며 한참을 운전하게 한 후 그녀만 도로에서 내리게 하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를 그대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2주 동안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납치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두 아들들을 죽인 후 모든 것을 꾸몄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고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차종과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었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카시트에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As the car would sink, you would see the water come up, and basically you knew in your mind's eye that the boys were strapped in these seats, and the car is now turned up, so you're now facing down. The water would go over, and it ultimately covered the camera. When you watch it, you'll literally almost start feeling claustrophobic. You know, it'll take your breath away. 수잔 스미스는 1971년 9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유니온에서 세 자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애교가 많은 막내딸 수잔을 유난히 이뻐했고 수잔도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아빠 껌딱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던 수잔의 부모는 결국 그녀가 6살 때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5주 후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매일 술에 의존해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룬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는 성공한 지역 사업가인 남자와 재혼합니다. 10대가 된 수잔은 항상 웃고 친절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클럽에서 회장을 하는 등 영리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아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수잔은 아버지를 잃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13살 때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16살 때부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편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수잔을 나무랬습니다. 17살이 된 수잔은 윈딕시라는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영리하고 성실했던 수잔은 능력을 인정받아 6개월 만에 캐셔 매니저로 승진합니다. 매장에서 만난 20살 많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수잔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하고 낙태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수잔은 다른 남자와 잠을 잤으며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부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시련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수잔은 약을 먹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정신치료를 받고 퇴원합니다. 회복 후 슈퍼마켓으로 복직한 19살 수잔은 매장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던 데이비드 스미스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다른 여자와 이미 약혼한 상태였지만 수잔이 그의 아이를 임신을 하자 약혼녀와 파혼합니다. 수잔의 어머니와 계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고졸인 데이비드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991년 3월 수잔은 부모 동의 없이 데이비드와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고 데이비드의 조부모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개월 후 1991년 10월에 첫 아들인 마이클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지 않았던 수잔과 데이비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했으며 각자 다른 사람과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둘은 별거를 했다가 다시 합치기를 반복하면서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8월에 둘째 알렉스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수잔은 다니던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콘조 프로덕트라는 생활용품 제조 회사에서 사장 비서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4년 수잔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장 아들인 톰과 사귀게 됩니다. 톰은 수잔을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값비싼 선물을 했으며 그의 가족이 소유한 별장에서 그녀와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부자인 톰과 결혼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수잔은 데이비드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수잔이 톰에게 결혼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수잔에게 당신을 많이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편지를 써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수잔은 톰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는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잔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며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수잔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수잔이 어두워 보이는 얼굴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본 직장 동료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톰이 자기를 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잔은 근무 시간에 톰의 오피스로 무작정 들어가서 헤어질 수 없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애들 때문에 수잔과의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수잔은 아이들 저녁을 먹인 후 오후 8시경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기 위해 호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잔도 같이 빠져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실패하자 결국 자기만 차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가 물밑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봅니다. 그렇게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차가 완벽하게 사라진 후 그녀는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부부에게 강도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타고 있던 차를 도난당했다고 이야기를 만들어 말합니다. 수잔의 말을 듣고 놀란 부부는 911에 신고했습니다. There's a lady that come up to our door, and some guy jumped into a red light with her car, with her 2 kids in it, and he took off.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아이들 납치 사건으로 앞다퉈 보도했으며 수잔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I want to say to my babies that your mama loves you so much, and your daddy, these whole families love you so much, and you guys have got to be strong. Do not give up on these 2 little boys. 수잔과 데이비드는 지역 방송에 출연해서 실종된 2 아들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잔이 묘사한 대로 만들어진 몽타주를 들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애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몽타주와 닮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는 길어졌으며 흑인 지역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라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FBI까지 동원돼서 며칠 동안 샅샅이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잔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은 매일 경찰서로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는 방송국 인터뷰를 하는 수잔의 모습이 2 아이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You know, he's just like a guy who's just lost his 2 kids. And Susan is kind of giggling to David, we're going to be on television. 사건 발생 9일 후 1994년 11월 3일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수잔은 범행을 자백합니다. 경찰은 수잔이 알려준 호수를 뒤져서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몸이 물에 불어서 부어있는 2 아이들은 안전벨트에 고정되어 있는 카시트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차를 그 상태로 그대로 건져서 운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수잔 스미스는 두 아이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6일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클과 알렉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995년 7월 18일 유니온 카운티 법정에서 수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The first day in court, when I saw her, I think it was anger all over again. Just wanting to confront her.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앞으로 뛰어나가 수잔을 해하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합니다. I wanted to kill her. I wanted her to know what she had done to me. 검사는 수잔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린 두 아들들을 죽인 이기적이고 사악한 엄마라고 말하며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차종과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었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카시트에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As the car would sink, you would see the water come up, and basically you knew in your mind's eye that the boys were strapped in these seats, and the car is now turned up, so you're now facing down. The water would go over, and it ultimately covered the camera. When you watch it, you'll literally almost start feeling claustrophobic. You know, it'll take your breath away. 실험 결과 물에 들어간 차가 완전히 가라앉는데 걸린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잔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차가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밝혀져 고의적인 살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수잔 변호인 측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친아버지의 죽음 후 그녀는 애정을 갈망하는 의존적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계부의 성폭행으로 인해 남자들에게 잘못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실연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Please remember who the real victims were in this case. And it's not Susan, that Michael and Alex. The two little boys who lost their life. 1995년 7월 22일 두 건의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잔은 3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교도소에 있는 2명의 교도관은 수잔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수잔은 2025년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재혼해서 아들, 딸과 함께 텍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